자, 1-1단원의 그 다양한 해석과 비평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보시면 작품이 바로 나와 있는데요. 자,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성부의 봄인데, 자, 이 작품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그 시대적 배경을 좀 먼저 아셔야지 조금 더 자세히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1974년 이때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자, 1974년이라는 경우는 이때는 지금 박정희 군사 정권, 군사 독재 시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이성부는 지금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봄이라는 것은 어떤 기다림의 대상이긴 한데, 자, 이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냐? 군사 독재와 연결을 한다면 그 경우는 여기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걸 단순하게 그냥 내가 기다리는 어떤 그리움의 대상으로 본다면 이것이 뭐야? 어떤 연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아니면 그냥 자기는 그냥 계절적인 봄을 기다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겨울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겨울이라는 어떤 군사 독재의 상황에서 화자는 지금 따뜻한 봄처럼 결국 민주주의가 도래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격을 보시면 상징적이고 희망적이래요. 자, 여기 쓰여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결국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 희망적. 그래서 결국 언젠간 반드시 봄은 온다 이런 희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주제는 다가올 새로운 시대. 자, 여기서는 봄을 뭐라고 봤어요? 새로운 시대로 봤네요. 거기다 강한 신념과 소망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부분에 보시면 자, 대상을 의인법을 사용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했고, 자, 신념, 굳게 믿는다 이런 뜻이야 지금. 이런 어조로 말하는 이의 어떤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온다. 자, 그래서 어떤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신념에 찬 말투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자,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너는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결국 봄이라는 이 자연적인 어떤 현상은 자, 결국 어떻게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리고 계절의 그 자연적인 섭리란 말이죠. 자, 그것처럼 결국 너도 봄이란 너는 자, 이렇게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라고 했으니까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너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 봄을 너라고 표현했으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자, 어떤 대상을 인격을 부여했다 그래서 의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니은다의 형태가 지금 계속 반복될 겁니다. 아랫부분에 먼저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도 온다, 온다. 자, 가군 내지 지금 맨 마지막 부분에 동일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걸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게 되는데, 자, 이때 여기 쓰여있는 니은 다의 형태는 단정적인 어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봄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어떤 믿음, 아까 이것을 우리는 신념에 찬 어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어디 뻘밭 구석이나 또는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자, 그 다음에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자,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온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봄이 있는 곳은 어디야? 자, 여기는 뻘밭 어떤 구석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썩은 물 웅덩이가 되기도 한데요. 자, 이곳은 어떤 공간? 자, 시련과 역경의 어떤 공간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극복을 하고 온다 이런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 봄은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게 아니네. 자, 뻘밭 구석과 같은 또는 썩은 물 웅덩이와 같은 시련과 공간을 역경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봄은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 뭐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고 표현했으니까 자, 이 봄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처럼 똑같네요. 거기 어떤 의인적인 어떤 표현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다급한 사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다급하다는 말은 그만큼 간절히 봄이 오기를 바라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일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듣고는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대요. 자,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네요. 아주 천천히 더디게 너는 봄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바람입니다. 자, 바람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말하는 사람의 어떤 소망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야? 이 봄에게 지금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게 바로 이 바람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자,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그랬으니까, 자, 그것이 아주 너무 천천히 마침내 올 것이 온다 그랬으니까, 자, 마침내라는 여기 부사어를 좀 하나 붙여놨네요. 자, 그렇다면, 자, 결국 봄은 온다, 안 온다? 자, 그것이 늦을 수는 있지만, 더디게 올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를 보면, 너를 보면 눈이 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대요. 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기다리는 대상인지, 자, 지금 막상 봄이 오게 되면 너무 눈부셔가지고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었다, 소리는 나오지 않는데. 자, 여기서는 아니 입을 열어갖고 외치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굳어버렸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 무슨 일이 되죠? 자 이런 걸 역설법이라고 합니다. 역설법. 자 얼마나 지금 감격스러우면 결국 목소리마저 안 나올 정도야 지금. 자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감격에 지금 벅차서 이게 지금 입에서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지금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자 마지막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만약에 봄이 온다면 자 두 팔을 벌려서 이렇게 봄을 껴안는 것밖에 없어요. 자 너 이 봄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그랬으니까 자 이것도 봄을 지금 사람에다가 지금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자 여기도 의인법이 보이면서 자 이기고 돌아왔다 이 부분을 통해서 자, 어떤 태도? 바로 이 예찬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결국 작가 여기 이성무라는 작가는 1970년대 지금 군사 독재 상황에서 저게 어떻게 우리 민중들에게 결국 우리 민중들이 염원하는 민주주의는 언젠가는 반드시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암울한 시대적 현실이지만 겨울의 시대지만 자 그것은 언젠가는 지금 어떻게 극복이 돼. 그것이 정말 아주 더디게 천천히 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하지만 그날이 오는 그날 봄이 오는 그날 민주주의를 어떻게 쟁취하는 그날 그리고 어떻다고요? 너무 감격스러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에서 자 핵심 콕콕 부분에서 주요 시어 정리합니다. 자 봄이라는 시간은 어떤 자 이것은 말하는 이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 자 그리고 뻘과 구석과 썩은 물웅덩이는 여기서 자 장애물 또는 시련과 역경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급한 사연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봄이 어서 오기를 바라는 이 화자의 그 간절함을 여기다 표현했습니다. 자,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 이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게 바로 바람이 될 거고요. 자 봄이라는 것은 어떤 희망의 이미지도 되고요. 자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와야 할 대상. 이걸 우리는 당위성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자, 그래서 반드시 도래할 어떤 희망과 같은 존재가 바로 보다 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이해학습 들어갑니다. 학습활동. 자, 너가 오는 길은요. 자, 더디게 너는 올 것이고 그리고 더디게 올 것. 하지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너가 올 거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우 더디게 오고 있네요. 자, 그 이유는 자, 더디게 온다고 느끼는 자기가 얼마나 지금 간절히 기다렸으면 외려 그것이 너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려본 적 있니? 그때 시간이 얼마나 아주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이 민주주의가 그렇게 빠르게 지금 오는 것 같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마침내 너를 만난 말한 이는 눈부셔 일어날 맞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의 심정 그만큼 목이 메일 정도로 감격스럽고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제목인 봄의 의미는 뭐냐 그랬는데 자, 이것은 결국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뭐 각각 그 배경적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뭐 짝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절히 기다리는 어떤 대상 또 그때 느끼는 기쁨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1에서 해석한 봄의 의미에 대해 친구들과 다시 이야기하는 부분. 봄이 여러분들한테는 몸이 건강하지 못한 친구는 몸의 어떤 건강 같은 경우에 될 수 있는 거고, 그 근거를 지금 따로 쓰시면 될 겁니다. 자, 가로 3번에서 이와 같이 봄을 해석한 내용이 서로 다른 까닭은 무엇이냐 그랬으니까, 자, 사람마다 인식의 수준이나 관심, 경험. 자,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경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배경 지식이 다르며 자, 이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기준이나 어떻게 해석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3번에 가면 자, 비평문이네요. 자, 자유를 꿈꾸는 시 이성부의 봄이 되는데 자, 이 작품은 1970년대 군사력을 등에 업은 독재 권력이 자, 좀 쳐놓겠습니다. 자, 독재 권력이 강한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던 시기였대요. 자, 그러한 정부에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감옥에서 갇히게 되고요. 자,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이 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때, 자, 그러면 시대적 상황의 입장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네. 자, 그래서 이때 봄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로 본다? 민주주의 또는 자유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하네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이 시는 민주주의나 자유 역시 언젠간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믿음을 노래했다. 확신, 이걸 노래했단 말이죠. 자, 이 학생은 지금 봄이라는 개념을 상징적 의미를 민주주의 또는 자유로 봤단 말이야. 자, 해석의 근거로서 그 시대적 상황을 지금 봤죠. 자, 그래서 1970년대 자, 독재 정권, 자, 이때를 어떤 이 시대적 상황을 지금 반영해서 자, 이걸 감상을 했고 그 근거로 삼았단 말이죠. 자, 밑으로 더 내려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웠던 내용이야.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해석하는 방법은 자, 총 크게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면 총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 자, 내재라는 말의 뜻은 뭐야? 어떤 그걸 감상하는, 해석하는 근거가 그 작품 안에 있다. 그래서 내재적이란 말을 쓰는 거고요. 자, 이것이 외재, 밖에 있는 어떤 그걸 근거로 해서 작품을 해석할 때 이걸 우리 외재적 관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 내재적 관점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대요. 자, 이것을 우리는 절대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건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식이나 자, 또는 구성 방식. 자, 이거 말고 뭐 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적 화자나 소설에서의 어떤 소설자가 누구지? 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심상 아니면 어떤 단어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내재적 관점에 더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외재적 관점은 자, 이것을 세 개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자, 표현론적 관점은 작가의 생애 및 성향 또는 창작 의도 등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게 핵심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작가가 돼야 되겠죠? 자, 작가를 어떤 문학작품 해석의 근거로 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안에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업적이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성향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여기다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 속의 시대적 문화적 상황과 관련된 작품을 해석하는 것.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게 1970년대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해석을 했으니까 바로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반영론적 관점으로 아까 접근했네요. 자, 효용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효용이란 말이 무슨 뜻인데? 어떤 쓰임 또는 도움 이런 의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독자가 작품을 읽고 어떤 깨달음이나 또는 교훈, 감동을 얻게 되었다면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효용론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할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결국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중에서 봄을 해석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랬는데 자, 만약에 자,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면 뭐가 되는 걸까요? 자, 내재적.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했어? 자, 절대론적 관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절대론. 자, 왼쪽에 갑니다. 이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을 했다면 자, 이건 외재적 관점 중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 그렇지. 반영론적 관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건 작가와 연결시키라고 그랬네요. 자, 그렇다면 외제적 관점 중에서 그렇지, 표현론적 관점. 자, 마지막 독자가 작품을 읽고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자, 이것도 외제적 관점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자, 외제적 관점 중에 어디에 들어간다 이건? 효용론적 관점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작품의 내적 특징 자체를 보는 거냐, 자, 시대적 상황을 보는 거냐, 작가와의 관련성을 보는 거냐, 아니면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보는 거냐, 이거네요. 자, 그래서 이 비평문을 쓴 학생은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봄을 해석했다고 했으니까 반영론적 관점이 됩니다. 자, 전체 내용 정리해놨네요. 자,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해석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같은 문학작품이라도 작품의 해석 방법이나 그 다음에 뭐가 달라져?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또는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은 자, 내적 특징을 지금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과 자, 시대적 배경인 반영론, 작가의 관계를 보는 표현론,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보는 효용론적 관점 등. 자, 이것들은 어디에 들어가고요? 자, 외적 요소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1-1단원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